자, 구호책 4페이지 첫 번째 제시문 한번 해보자. 4페이지 단락 표시 먼저 나눠야겠죠. 전체 단락이 몇 개 있는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단락이네. 네 단락 표시해주고 첫 번째 단락이 이번에는 기네. 그죠? 자, 출발 한번 해볼게. 요 놈은 60% 이상 틀린 문제가 뭐냐면 2번, 3번이었습니다. 2번, 3번. 우린 2번, 3번 맞히면 대학 가는 거야. 자,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 놈은 뭔가 보자. 자, 둘 이상의 기업이라고 했고요. 서술어가 될 만한 거 봤더니 뭐 합하여, 그 다음 뭐 있어? 형성한다. 형성하는 걸 뭐라 한다?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핵심 개념이겠죠? 그럼 뭐야? 네모 땅 들어야겠죠? 기업 결합이라 한대요. 기업 결합 설명하나 봐. 자, 합하여는 무엇을 합하여야겠죠? 자본과 조직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 무엇을 형성해야겠죠?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단일한 지배 체제를 하는데 뭐 명령 이런 건데 얘가 하나 좀 나눴어요. 경제적으로 지배해야 하나 봐요. 그러면 기업결합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기업결합이라고 하나 봐요. 기업은 이것을 통해 요게 통해 요거 요 놈은 A를 통해 B 요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요 A가 뭐냐면 A라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면 B라는 결과가 생긴대요. B라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 통해는요 A라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B가 온다는 얘기를 강조할 때, 즉 앞에 요 수단과 방법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여기 이것을 해야만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이와 비슷한 표현은 뭐 있냐면 A로부터 B까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로부터 B까지 요 A가 바로 출발 또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 다음에 B가 출발했으니까 도착해야겠죠? 그러니까 도착이나 결과점입니다. 결과점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해? 선후 관계를 잘 체크해야겠죠? 먼저와 후. 그래서 평가원은 뒤집어 버린다 그랬죠? B에서 A까지 이게 뒤집어 버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도 역시 A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이 표시를 이렇게 가볍게 올리라고요. 또 비슷한 거 A를 거쳐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A라는 걸 거쳐야만 B가 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A에다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서 출발을 정확히 해줘. 그러면 이것을 통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니까 화살표 올리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로 기업 결합이죠. 그죠? 결국 기업 결합을 통해서 기업 결합을 거치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어쩌고 저쩌고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기업 결합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뭔데? 여기 있네.
효율성 증대나 비용이 절감되는 게 바로 첫 번째네. 즉 긍정적 효과들이라고 했으니까 설명하잖아. 이게 바로 기업 결합의 긍정적 효과네. 효율성이 증대되기도 하고요. 비용이 절감되기도 한대요. 그 다음 뭐 있냐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 두 번째겠죠. 여기였네. 그럼 기업 결합을 하면 효율성이 증대되기도 하고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하나 보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뭔가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그러면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간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굳이 쓰지 않아도 저렇게 쓰는 것은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요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기업 결합을 하면 모두 효율성 증대나 국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면 틀리겠죠. 왜냐면 얘 부정적인 게 간혹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모두는 아닐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기업 결합은 반드시 역기능을 수반한다. 맞냐 틀리냐? 틀리겠죠. 반드시는 아니죠. 간혹 없을 수도 있고 간혹 있다고요. 그러면 그 역기능이 이렇게 있구나. 좋아. 기업 결합하는 요 긍정적 효과가 그렇다면 얘가 긍정적이 순기능이겠죠. 역기능의 반대만 순기능일 테니까 요거 다시 요렇게 짜게 되겠구나. 긍정적인 게 순기능일 거고 역기능이 반대니까. 그럼 그게 뭔데? 자, 여기 있네. 아예 얘기하네.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하나 더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소비자 이익을 침해. 요게 두 번째네. 그러면 역기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두 번째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업 결합에는 긍정적 요소가 많은데 간혹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가령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패턴이죠. 자, 두 번째. 자, 개념 설명을 막 주구장창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 결합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시 단락이 뒤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예시 단락이라고 한다면 뭐 가령, 다음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지금 요게 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 개념이 중요 개념이라고 그랬죠? 중요 개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 중요 개념이다 보니까 항상 이놈은 출제 요소죠. 출제해도 괜찮아요. 그죠? 출제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출제 요소야. 왜냐면 우리도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역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 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한 30%, 40%인데 얘가 기업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예를 드는 거니까 굳이 하나 쭉 따라갈 건 없어. 주워서 찾을 건 없어. 그러면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한답니다. 그러면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한다? 요게 지금 뭐겠어? 얘가 바로 역기능이겠죠? 그죠? 요게 지금 말하자면 역기능이겠죠? 그죠? 그러면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시장에서 내가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격도 올릴 수 있고요. 안 사? 나 가격 올릴 거다? 안 사? 내가 70%를 좌우하고 있는데 가기 싫으면 말아. 이렇게 튕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나왔구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군요. 요게 역기능, 요게 1이었다면 요 놈은 역기능 2가 있겠군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역기능 1과 역기능 2죠. 그죠?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 다음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는 인과관계니까 앞에가 원인이 오겠지? A 때문에 B 이렇게 온다면 요거는 당연히 어디 있어? 앞에가 원인이 오면서 뒤에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지위를 남용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는 기업견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그러면 순기능을 보호하는 편, 순기능을 보호하고 한편 했으니까 두 가지인가 보죠. 순기능을 보호하기도 하고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어떻게 한다? 차단한대요. 차단하기 위한. 그러면 다시 네 번째 A 위한 B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앞에가 목적이라고 했죠. A라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B라는 방법을 이용한 다음에, 그러면 뭐야? 그거겠죠. 그죠? 뭐냐면 이것을 차단하니까 이것이 뭐였냐면 요거죠. 시장과 소비자에 끼칠 폐해죠. 그죠? 이거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목적이죠. 시장과 소비자에 끼칠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그래서 방법은 뭔데? 법적 조치들을 강구했답니다. 이게 방법이네. 법적 조치들이 있나 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하지만 기업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안 돼 물으니까 다시 이것도 인과관계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결과는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결합을 했어요. 이거 70% 넘어갔으니까 이거 독과점에 해당되는데 너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바로 내리지 않는다고요. 70%가 됐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1단계 왜 그랬니? 2단계 왜 그랬니? 3단계 왜 이러다가 괜찮아? 승낙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합니다. 두 번째 단락 그렇게 길진 않네. 출발! 자, 됐죠? 바로 앞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심사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여러 단계가 있어. 바로 위에 여러 단계를 어쩌고저쩌고 거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앞 단락이죠.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A부터 B까지는 항상 출발되는 기준점,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얘로부터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저게 가장 근간이 되는 건가 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야, 지금부터 기업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 하면 일단 그게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랍니다. 단일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아까 단일 지배관계지만 여기가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말 우리는 알겠죠? 첫 번째 단락이 뭐 있어? 경제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갈 건 1번 단락에서 첫 번째 줄에 경제적으로 어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단일 지배관계가 형성돼야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주네. 주식 결합을 통한 취득을 통한 그러니까 어디 있어?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결합을 한다면 주식을 사서 결합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단일 지배하려면 적어도 내가 51%는 가져야 되지. 그죠? 51%를 가져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죠. 두 개가 있다면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어떻게 한다?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가정이었구나.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사도 종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지배했는지가 가장 처음이야. 그게 출발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그냥 결합 안 되고 심사 끝. 그냥 종료래요. 그렇다면 요거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네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립이죠.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 기업 결합 일단 인정. 자, 이제부터 출발해볼게. 심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종료. 종료가 안 되려면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겠죠. 자, 세 번째 단락 봤더니 여기는 확보하지 못하면이지. 그지? 근데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 게 반면에 기업 결합이 성립된다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짜게 되죠. 여기서 확보하지 못하면이 이거였다면 그 다음 단락 3단락에서 뭐 성립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눠지겠지. 그지? 자,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출발. 왜? 수아 왜? 왜 흔들어다 왜 몸부림을 쳐 수아? 자,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요 얘기는 경제적으로 뭐라고 했지? 앞에 바로 뭐라 했지? 바로 앞에서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 확보군요. 그죠? 요 말은 경제적으로 지배할 지분 확보죠. 지분이 확보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이 단락에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이 삼각형이었다면 이게 삼각형이었으면 여기가 결합이 성립되는 건 경제적으로 지배할 지분을 확보니까 여기는 역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차이를 잡아야 돼. 아까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종료시켜버린다고 그랬죠? 이제 찾으러 가자. 정부는 뭐 할 거냐면 그것이 영향을 준 시장의 범위를 획정한답니다. 획정이라는 건 구획을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거야. 시장의 범위를 나눈대. 근데 요것도 하나 체크하고 가야겠다. 으로서라는 게 나왔으니까 슬쩍 체크하고 가야겠다. A으로서 B도 있고 다음 A으로서 B도 있었죠? 그죠? 근데 요게 맨날 헷갈려요. 으로서. 으로서는 뭐지? 으로서는 요놈은 자격이나 다음 지위나 신분들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으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이었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이야.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니까 이거 예시문 하나 알려드렸죠. 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군요. 아주 나쁜 놈이었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위,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혼 좀 나눠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죽음으로써 보답하라. 이렇게 예시문을 그냥 하나 외우라고요. 그러면 여기 으로서니까 앞에가 뭐야? 얘는 수단이나 방법이겠죠? 죽음이란 방법으로 너의 죄를 뉘우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획정한다라는 건 이게 뭐지? 시장의 범위를 나눠.
나누는 게 일종의 방법이겠죠. 시장의 범위를 나눈대요. 그래서 그 범위가 뭐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뭐야? 일종의 선택하는 거구나. A인지 B인지 선택하세요. 이런 건 선택이잖아.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여기 수평결합인지 수직결합인지 뭐 이렇게 했네? 그럼 차이를 좀 둬야겠다. 자, 수평결합에 우리가 차이를 둬서 읽는 방법은 세모와 삼각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결합도 있네. 평가원에서는 2개를 비교하는 게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드물게 3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삼각형도 아니고 역삼각형도 아니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4개까지는 안 나옵니다. 4개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개입니다. 많아야 3개야. 가장 흔한 건 2개고 가끔 3개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표시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들을,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뽑아내야죠. 수평결합이 뭐냐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그러면 동일 시장에서 경쟁자 간에 이루어졌답니다.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그러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에 그러면 SKT하고 KT 얘가 2개가 합방을 하면 그게 수평결합이 되겠죠. 동일 시장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것은 수직결합이 돼.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핸드폰 껍질이 아니라 뭐지? 케이스 만드는 회사. 그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래 단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데. 그 다음에 2결합의 형태가 아니고요. 이 2결합의 형태가 아니고요. 특별한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핸드폰 회사와 자동차 뭐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으면 혼합결합. 그것을 규명해야 한대요. 정확히 따져봐야 한대. 그럼 제일 먼저는 뭐냐면 시장의 범위를 획정해서 그게 수평인지 수직인지 혼합인지를 따져야 한다고요. 기업 결합이 성립되면 수평, 수직, 혼합을 따져보래요. 자, 문제는 중요한 점은 뭐 이런 말이겠죠? 문제는 중요한 점은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수 있을까? 이게 수평인지 수직인지 혼합인지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대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어딘가 혹시 일반적인 게 아니면 우리가 대조로 읽어야 되니까 살짝 표시해.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자, A라는 상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것에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오른 거, 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한답니다. A 상품이 가격이 올라.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기능에 B를 사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건 똑같은 제품이죠. A와 B가 회사가 다를 뿐 A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B로 갔어요. 그럼 뭐야? 그럼 같은 회사, 동일 경쟁자일 거야. 자, 여기 나옵니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A 할수록 B 한다는 건 비례 반비례죠. 그죠? 비례와 반비례로 읽어내야 돼. 그 상품은 서로에 대한 대체자입니다. 대체자가 뭔데요? 즉 자,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준답니다. 같은 효용을 주는 걸 대체자라고 하는군요. SKT가 핸드폰 업체가 너무 비싸요.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서? KT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서로 간의 대체제야. 그죠? 동일한 효과를 주죠. 똑같은 핸드폰 회사니까. 자,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겠죠? 왜냐면 대체제니까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래요. 그렇다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얘가 뭐야? 수평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그죠? 다음 네 번째 단락 읽고 1, 2, 3, 4를 가는데 2번, 3번을 맞히면 우리는 야 간다. 출발. 자, 어디 해보세요. 자, 이게 현재 수능 문제인데 60% 이상 틀렸다는데 우리들은 쉽게 하는데 걔네들 왜 틀렸을까? 바보탱이들. 자, 이런 분석에 따라 뭐뭐에 따라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써요?
A에 따라 B 하면 이것도 인과관계죠. 그죠? A라는 원인에 따라서 B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인과관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분석은 뭐냐면 아까 위에 수평 결합인지, 그죠? 수직 결합인지, 혼합 결합인지,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저거 우리가 가정과 전제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물결을 쳤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정과 전제가 물결 치는 이유가 왜냐면 중요해서 치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요, 새로운 정보를 준다고 그랬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이럴 때 가정 전제를 이용합니다. 또는 새로운 정보를 줄 때, 제시할 때. 두 번째는요, 전제니까 먼저 제시하는 거죠. 앞에 게 성립해야 뒤에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냐면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이런 것을 씁니다. 선후관계라 하면 뭐 똑같은 말은 뭐야? 순서 차례겠지. 그죠? 순서나 차례. 선후관계니까 앞에 해야 할 거, 뒤에 해야 할 거. 1번, 2번. 순서 차례 1번, 2번. 이런 걸 물어볼 때 저런 것들을 씁니다. 저게 바로 뭐야? 지금 2번 문제입니다.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2번 문제죠. 2번 문제. 2번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시장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먼저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이게 1번이죠. 시장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하는데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이죠. 그러면 시장 범위가 정해졌어? 1번. 그 다음 뭐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어요. 그럼 뭐야? 설령 그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이거죠.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곧바로 보지는 않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의 범위가 정해졌고요. 그래서 이건 수평결합이야. 근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합니다. 98%가 결합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건 거의 독점이잖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위법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위법! 이게 곧바로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기업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했습니다. 자, 요거. 자, A에 관한 B 해볼게요. 요런 것들은요, 요 앞에 A가 주로 뭐 설명 대상, 뭐 이런 거, 또는 뭐 화제, 이런 거야. A에 대한도 똑같아요. 근데 A에 관한 B는 이쪽 뒤쪽이 이유라든가 어떤 설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자,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 이게 지금 화제입니다. 장점, 불가피성,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변한 기회를 부여한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했죠. 그러면 한 후는 항상 순서 차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 차례. 그러면 순서 차례 또 올라가 볼게요. 아까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1번,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3번 항변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타당성을 검토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다섯 번째 시정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 이게 5번이겠죠. 계속 순서 차례네. 우리가 가정 전제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선후관계 즉 순서 차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어야 되고, 우리가 늘 읽을 때 가정 전제를 하는 이유는 순서 차례 때문에 항상 체크를 했던 거야. 그게 바로 2번에서 문제로 나타났잖니.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해보자. 으쌰. 자, 위글의 취지로 가장 맞는 것은 기업 결합의 성립은 기업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가 최종 승인 판단한다고 그랬죠? 땡. 그 다음에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 이건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그 다음에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긍정적 효과에 보시면 뭐 있었지?
효율성이 증대,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 있었잖아. 도움이 되네.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 평가가 아니라 땡.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긍정적인 측면, 즉 순기능이 있죠. 하지만 간혹 역기능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였으니까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만히 봤더니 A입니다. 여기가 뭐였냐면 기업 A 기업의 B 기업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A 기업이 B 기업 주식을 가져온 거죠. 산 거죠. 그러면 A가 B를 먹은 거야. 속된 말로. 그러면 A가 B를 경제적으로 지배해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지배, 경제적으로 지배 여부가 예 하면 기업 결합이 되는 거고 아니요 하면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B 기업의 주식을 샀으니까 A가 B를 경제적으로 좌우해야 되죠. 그러면 A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가 아니라 B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결합이 성립했어. 시장 범위가 확정됐어. 아까 네 번째 달라. 시장 범위가 확정된다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뭐 하라 했어? 네 번째 달라 봐봐.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하시오 했죠. 제한하는지 판단하시오. 여기 있네. 됐죠? 그럼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볼 게 어디 있어. 그죠? 좀 더 볼까? 그래서 제한하는지를 판단했는데 예 나왔어. 그래서 위법이라고 해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야, 왜 그래? 너 말 좀 해봐. 항변의 기회를 주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거 보자. 이거까지 하고 쉴게. 네 가지 음료수 A, B, C, D래요. 여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놈 새끼. 다 음료수래요. 이게 어떤 표시냐면 A가 10% 인상을 했더니 A는 떨어져요. 안 사! 하고 가버린 거야. 그럼 20%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B에 많이 몰려갔네. 그러면 A가 올라갔더니 B로 움직였다는 건 동일한 상품이죠.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겠지. A와 B가. 얘도 마찬가지야. B가 10% 인상을 했더니 20%가 떨어져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A래. 즉 A와 B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거를 재심을 해서 뭐라 했어? 대체자라고 그랬죠. C 이거 뭐야? C가 인상을 했더니 D가 그런 반응을 나타냈네. 그죠? 그럼 C와 D는 대체자였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라는 얘기였고.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 아니야. A가 인상했더니 B가 15% 인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A는 뭐야? B를 대체자로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얘겠죠. B와 동일 시장입니다. 동일 시장이니까 대체제를 찾아야겠죠. 대체제. 그럼 B와 동일 시장은 어디 있어? B와 동일 시장은 B가 올랐을 때 판매량이 증가하는 A겠죠. 그럼 A군 맞네. 그 다음에 아니야.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건 C가 높은 D죠. D 여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D. A 생산회사와 D 생산회사가 결합해. 전혀 변함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수평은 동일 기간이잖아. 얘는 일종의 혼합에 가까울 수 있겠죠. C와 D는 대체제 형태니까 혼합이 아니라 수평 결합이겠죠. 자, 그럼 다 풀었나? 뭐야? 하나 더 남았어? 자, 기억이 뭔데? 침해한다는 건 어떤 거를 뭐야? 침범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걔를 해친다라는 의미잖아. 그럼 없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요거였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10분 휴식. 우와!